듣고 계시죠? 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불거명 대학교 저 켄 와그너 저 정말 은사님이시죠. 거기서 오게 된 이유가 저 감독님 덕분이고 참 불이검령에서도 에피소드가 참 많네요. 왜냐면 그때 불이검명 갔을 때 이제 제가 이대성의 미국 유학기를 제가 한 2, 3주에 한 번씩 그죠? 쓰면서 이대성이가 이제 메일로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그걸 기사로 용가 대충기 아니면 이거 우승까지 가려면 썰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한 3주 차로 끊어서 가볼까요? 네. 그래서 불거명대학교에서도 제가 그 이대성 선수한테 메일 받아서 글을 보면서도 이 글만 봐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느끼는 게 많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좀 불교명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화나 뭐 저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뭐 솔직히 여기서 훈훈한 얘기들 대단하다 이런 댓글들 달릴 만한 얘기들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화가 궁금하시면 네, 지욱이 형이 검색하셔서 정지욱, BYU 하와이, 이대성 검색하면 연재된 글들 다 있습니다. 네. 맞아. 하루에 그거 한 번씩 보낼 때마다 스트레스 상당했어요. 그 글 한 시간씩 쓰려고 그러면 영어 공부하기 바쁜데 그거까지 쓰기 연재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거 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또 여기서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 용병닷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 해야지 또 사람들이 좋아하실 거잖아요. 네. 제 이미지 관리 안 하고 하겠습니다. 공부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매일을 치킨에 빠져 살았어요. 치킨만이 절 구원해줄 구원자였어요. 그거 아니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치킨 먹거든요. 저 자신한테 주는 선물. 매일매일 저녁에 하와이 그 도서관에서 앞에 마트에서 산 치킨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때 이번 시험이 아니면은 제가 게임을 못 뛰어요. 무조건 시험 잘 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해선 안 될 선택을 합니다. 한 20개 정도를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18개, 19개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이건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건 쉬운 시험이어서 하나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손바닥에 적었어요. 해서는 안 되지만 손바닥에 적었어요.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럼요. 네, 했어요. 적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안 보인다고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하면 다 걸려요. 지금. 선생님이 저 멀리 있더라고요. 선생 눈 보냐고 뭐 안 되죠. 그치. 밑으로 제가 운동자가 좀 좋아요. 제가 동체 시력도 좋고 키치 잘 최대한 했는데 야 선생님 짬이 좋더라고. 걸렸어. 딱 봤는데 제 앞에 와 있어요. 진짜. 그래 갑자기 걔나오시야? 저한테 Dash, can I show your hand? Can I show you your hand? 울었어요. 땀이 삐실삐실하더라고요. 보여줬죠. 그리고 그 다음 대화 또 뛰어나왔어요. 제 발로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그대로 코치님 방으로 불려갔죠. 근데 감독님이 정말 감사한 게 불려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얘기 들었다. 얘기했죠. 너무 게임 뛰고 싶고 한데 딱 하나 진짜 한 문제 이것만 내가 안 헤어지더라. 그래서 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일인데 학교에서 그치. 그런 거까지 다 안아주시고 하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 그런 에피소드 많아서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켄 와그너 감독님이 그렇게 저한테 있어서 정말 아버지 같은 저한테 아버지가 참 많죠.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아주시고 믿어주신 사람들이 많은 사실 그냥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그냥 무시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치? 그런 걸 다 좀 신경을 또 유독 많이 썼지 켄 와그너 감독이. 그렇죠. 뭐 저를 특별히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리고 이제 저 거기서 졸업하고도 유작 감독님이 전화해서 그치. 이대성한테 물어봤지. 저에 대해서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정말 가능성 큰 아이고 코트 안팎에서의 태도가 너무 훌륭하다. 뭐 그렇게 얘기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아기까지만 이미 하태경 선생님도 했잖아. 하태영 선생님. 하태영 선생님. 하태영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저 중학교 때 은사님이신데 뭐 중학교 때도 재현이랑 저랑 재현이랑 제 친동생 같은 동생인데 재현이랑 같이 배웠었어요. 재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재현이도 서울로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그 뭔가 어떻게 보면 다를 수밖에 없죠. 환경이 다르니까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런 얘기하면 또 지역 감정 나오나요? 지역 비하 발언 아니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정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정. 이게 일례를 들면 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또 프롬 서울이실 텐데 또 왜 또 서울 사람이 정 없다 그러냐. 근데 제 여자친구도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뭔 소리 하냐고.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 근데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하나 일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KC 희재 얘기예요. 희재가 서울에 부산 대연중에 있다 홍대북으로 올라가요. 근데 저희 지방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전지훈련 가면은 상대팀으로 가면 상대팀 그 집에서 다 홈스테이. 그치. 그런 문화고 맞아. 어떤 문화냐면 저도 김해에서 집이 없어서 선생님 집에 자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일가가 있어서 하루를 어디를 자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 어머니나 주변에서 딱 그 말투로 하면 마마 대성아 가자 우리 집 가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자 마마 온나 이거를 막 다른 학부모님이 다 그래요. 그치. 마마 가자 온나 이런다고요. 근데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희재가 홍대부에 올라갔대요. 아무도 없어. 올라갔는데 딱 올라간 첫날인가 초반에 희재가 8군데 저희랑 동갑이고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말 편하게 합니다. 네. 딱 올라갔는데 홍대부는 학교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희재 혼자 자는 거예요. 근데 난방 입고 자는 거예요. 겨울에. 추운데 덜덜 떨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손 내밀어준 사람이 없죠. 근데 또 서울 이런 생활이 패턴에서 당연한 거죠. 선뜻 얘기하는 게 이 사람한테 부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방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3.1 가기 전에 김해에 있으면서 그 선생님의 따뜻함, 인간적인 뭔가 진짜 아들같이 대해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이 선생님은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 창의성을 정말 존중해줬어. 제가 그 밑에 지역에서 창의성을 임원했어요. 마치 지금도 그렇지 뭐. 제가 만약에 3.1 안 갔죠? 저는 승현이 형보다 더 창의성 있는 선수였을 거예요. 농구는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창의성으로 저는 한국의 제임스 윌리엄스 제가 됐을 거예요 진짜로. 그만큼 창의적이에요 저는. 생각도 획기적이고 농구 플레이도 뭔가 좀 그러고 싶고 그런 마인드였는데 3.1 3학년 때 박스아웃하고 리바운드만 안 들어가면은 그때 이대성이 센터 봤으니까 189, 190에 리바운드 20개 잡고 그랬으니까요. 맞아. 그렇죠. 제가 성도가 갔으면은 획기적으로 플레이했죠. 네. 뭐 그게 결국 우리나라 한국농구의 어떻게 보면 병폐? 근데 병폐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런 시스템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고 우리나라 구조가 그치, 능력 그런 있고 사람이- 잘하는 피라미드 맞아. 구조로 잘했던 사람은 쭉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치. 뭔가 이런 안 좋은 케이스를 겪어서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남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잘하는 사람 살아나오니까. 근데 저는 돌연변이잖아요. 저는 돌연변이니까.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말 한마디가 제가 계속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제 좋은 소리 듣고 제가 더 열정적이고 대성이 저는 이런 소리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럼.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미쳐서 하는 거고 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야 왜 맨날 나와가지고 지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자아도취에 빠져가고 자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저게 아니고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내가 조금은 잘못된 건가? 이 생각이 미래에 농구 배우는 아이들한테 조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가면은 그럼. MVP 받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고 연봉 많이 받고 이거보다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침 어저께 코비 브라이언트 영상을 봤어요. 은퇴할 때 코비 브라이언트는 죽기 살기로 땀 흘리고 했던 게 독보적인 절대적인 선수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땀을 흘렸대요. 지금까지. 근데 이 은퇴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대단한 힘이 나의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내 후대의 시대, 내 다음 시대, 다음 제너레이션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롤모델이 코비 브라이언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도 뭐 어차피 왜 코비 따라하냐 하는데 그리고 인생이 모방이잖아요. 모방 속에 또 창조가 나오는 거고 저는 제 롤모델 코비 브라이언트인데 저는 그런 점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 모든 행동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연봉 협상 싸운 것도 제가 돈 더 받고 싶어서 싸웠겠어요. 내가 거기서 1억 계약하면 내 밑으로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야 이대성도 이렇게 이 기록이 이렇게 했는데 1억인데 내 밑에 애들 다 피해보고 그럼. 그 감독님한테 인터뷰 그렇게 하는 것도 저 사석에서 감독님 만나면 불편해서 말도 못 그치. 걸어요. 말도 잘 못 말도 못 걸어요. 감독님 만나면은 진짜 불편해서 말도 못 지금도 그래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독님한테 더 다가가면 내가 젊었을 때 어릴 때 그 느꼈던 감독님에 대한 거리감, 불편함들이 내 위치에서 내가 조금 더 다가가면 내 밑에 있는 내 어린 후배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다가오고 한다고 해서 감독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농담하고 그러겠어요. 걔네들이. 그치, 그럼.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은 있거든요. 다만 너무 어려운 그것들에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유재학 감독이 사실 농구 팬들에게도 사실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물이었는데 올 시즌에 좀 그런 이대성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 그래서 유재학 감독님도 그날 너하고 같이 마지막에 했던 인터뷰에서 결국 이대성 때문에 나도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셨었지. 사람들이 막 인터뷰 보고 이러면 제가 가서 막 장난도 칠 것 같고 전혀 이럴 것 아니에요. 같아요. 전혀. 저 감독님 밖에서 만나면은 불편해서 이러고 있어요. 저 진짜. 맞아. 사우나에서 만나잖아요. 말 한마디 못해요.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감독님은 그래도 나름 뭐 이따가 유재학 감독 얘기를 하겠지만 감독님은 나름 그래도 이대성이를 감독님 성격에는 이대성이하고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지만 아무래도 30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대성 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그 후배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얘기했지만 저도 예전부터 이대성이라는 선수의 성공을 저는 기대하면서도 거기서 제가 더 바랬던 거는 제가 그때 막 취재에 막 이제 농구를 보는 맛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농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거든. 근데 그때 이대성이라는 이런 선수가 나는 이런 선수가 그때 중앙대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런 선수가 잊혀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한국 농구 지도자 너네들의 그런 편협한 시선을 보지 마라. 그래서 이런 선수가 성공을 하면 또 다른 케이스 그리고 또 농구인들의 시선도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 농구를 분명히 바꾸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자리까지 엄청 잘하줬죠.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는 그래서 이번 이대성의 성장을 누구보다 너무 뜻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도 처음에 지욱이 형한테 제가 뭐 여기서 처음 드린 얘기인데 G리그 진출을 할 때 지욱이 형이랑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감독님하고 지욱이 형하고 저 사이에서 이렇게 지욱이 형이 중간에서 얘기도 많이 전해주시고 또 상의도 많이 하고 얘기하기 전에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지욱이 형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MVP를 타고 국가대표가 되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고 내 개인 명예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G리그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뭐 이제 앞으로 더 있으면 고액 연봉이 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연봉도 많이 받게 될 거고 안정적일 텐데 제 인생의 가치관이나 제 그런 생각들이 어떤 거냐면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경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하시죠? 그 모이스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고 최고 연봉 근데 매년 최고 연봉이 달라지고 매년 국가대표가 12명씩 나오고 한국 농구 역사상 농구 역사가 몇 년이 됐나요? 50년 됐나요? 100년 됐지. 한 100년 됐다 치면은 1년에 12명씩 바뀌는 사람 없다 가정하에 뭐 3명만 잡아도 100년이면 300명이고 최고 연봉 매년 바뀌어서 프로 출범하지 않으면 안 됐지만 그래도 15명, 20명 가까이 되고 최고 연봉 잡아 내가 여기서 G리그만 가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방성현 형, 승진 형 다음으로 3번째고 나중에 농구 역사책이 나오면 최고 연봉 나오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해외 리그에 누가 진출했다 이렇게 조그맣게 내가 농구 역사책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데 전 욕심이 많은 거죠. 남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욕심인 거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에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왜 망설여야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때 지욱이 형도 처음에는 나를 말리다가 그치, 맞아. 네,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명예, 물론 어떻게 보면 제가 명예를 쫓은 거죠. 근데 다른 차원의 명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욱이 형도 그렇게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에 유키라는 일본 애가 서머리그를 뛰어서 막 화제가 될 텐데 그래. 유키라는 애가 한국 언론에 나오고 한국에 농구하는 사람은 일본의 유키를 다 아는데 NBA 서머리그 뛰었다는 이유로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G리그 가면 아시아의 농구 선수들 다 할 텐데 아시아의 농구 선수들 몇 명이나 한국 농구 뭐 돈 많이 받고 MVP 타는 사람 누가 아냐고. 명예로 따지면 당장 눈앞에 있는 명예로 따져도 비교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안 가냐. 제가 그렇게 형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왜냐면 이대성이 모비스에서 여름을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그래도 여름을 보내고 한 시즌을 치르고 가면 어떨지 했는데 이제 이대성이 대성이가 미국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 생각이 바뀌었죠. 하면서 이거를 내가 대성이가 미국 갈 때 유재학 감독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대성이가 미국에 분명히 남는다고 할 텐데 말려라. 유재학 감독님, 야 네가 잘 말려라. 이러고 가셨는데, 이러고 유재학 감독님 이제 출장을 가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대성은 역시나 유재학 감독님의 예상대로 미국에 남을 생각을 해서, 근데 대성이 얘기를 듣고 보니 어쨌든 보내줘야겠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원하는 그 확고한 꿈이 있으니까 제가 대성이가 유재학 감독한테 가기 전에 제가 유재학 감독한테 먼저 어느 정도 좀 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재학 감독도 좀 근데 의외로 또 잘 받아들이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유재학 감독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감독님 덕분에 미국을 간 거고. 그치. 그래서 저도 참 모비스랑 연봉 협상에 있어서 팬분들도 참 미국도 보내줬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그치. 거. 근데 단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연봉 협상에 있어서 미국 진출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했다면 전 최저연봉 받아야죠. 제가 그렇게 갈 때 말씀드렸어요. 모비스 구단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3,500만 원 줘도 나는 모비스에서 이 미국 진출 허락해 준 거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르는 기회인데 그 당시에 난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도전에 나 이거 안 하면 난 죽고 난 이거 지금 안 보내주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 마지막 정말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는데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이게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뭐 되게 간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뒤집을 만큼의 그런 아까 말한 그런 같은 명예죠. 제 후배들 또 그런 상황들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연봉 협상 그래 임했던 거고 저는 돈 그 자리에서 구단에서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연봉 3,500만 원 주셔도 저는 모비스에서 해준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이득이란 걸 제가 모르겠어요. 제 성향상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나중에 2배, 3배로 돌아올 걸 알죠. 그럼. 하지만 제가 그렇게 못했던 거는 그런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저만의 어쩔 수 없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비스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비스 팬분들께서는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세 번째 왔는데 그러면은 2주 분량 끊어 가시죠. 네, 오늘 150분 들어오셨는데 그럼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제가 다음번에 제가 링게를 2시간을 맞고 왔어요. 다음번엔 한 3개 해서 8시간 때려 맞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짠을 때까지 짜볼 테니까 예. 그럼 한 2주처럼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네 번째 가면 네 번째. 자, 유재학 감독. 뭐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내가 중간에서 이제 제가 유재학 감독님이 드래프트 때 이대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유재학 감독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이제 유재학 감독님한테 이대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고 그때는 사실 잘 몰랐지만 지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대성이 유재학 감독을 만난 것도 참 천운이죠. 그러니까. 제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현실에서 불가능한 꿈들 계속 꿨고 그런 목표로 다가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정말 바둥치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도전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실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경험하고 된다라고 느낀 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노력하고 정말 전 자부해요. 남들하고 다른 노력이에요. 간절하게 하잖아요. 그럼 제 능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를 도와줄 누군가를 계속 만나요. 그렇지, 맞아. 정말로 제 스스로 이 삶 자체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도와줄 제가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요. 지금 만난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유작 감독이 마찬가지고 제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승우 형도 마찬가지고 효범 형도 마찬가지고 또 트레이너의 성우 형이랑도 계세요. 성우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그 꿈의 여정에 같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유작 감독님도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제가 인터뷰에서 원망 정말 많이 하고 미워하고 원망 안 하고 미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게 저고 제 성향이고 제 성격이고 그지. 감사하고 감독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감독님도 사실 유대성에 대한 마음이 대단해요. 물론 감독님 자체가 워낙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표현을 정말 안 하시죠. 안 하시는 분이 저한테는 특별하게 표정을 많이 하셨고 그럼 엄청나게 한 거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기사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감독님이 자기 말 믿고 따라오면 가드 개보리 있고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작년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작년 안양 KGC한테 3대1로 졌잖아요. 제가 그 마지막 경기에 제가 되게 흥분을 했어요. 내가 뭔가 해결하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막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팀이 져서 회식 자리를 가기 전에 모비스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감독님이 정말 많이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 진지하게 부르시더니 야, 너 왜 농구 그렇게 하냐고. 게임 다 끝났는데 시즌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냥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나무라시더라고요. 엄청 혼냈지. 욕도 하시면서 저도 충격이었어요. 제 마음대로는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야 되나? 내가 잘못했지만 정말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감독님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술 안 먹었죠? 감독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술 좀 취하시니까. 아 그만 좀 하세요 좀. 제가 그랬어요. 알겠다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술이 잔뜩 취해서 먹고 저희 모비스가 뭐 다음날 아침에 술 마셔요. 그래. 마시는데 제 여자친구가 왔어요. 감독님이 이제 되게 취하셔가지고 저랑 여자친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때 만났던 고생이 많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맞아.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도 너무 힘들대요. 가족들도 자기는 가족들 너무 사랑하는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낸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매일 영상통화하고 그런데도 그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치. 너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떻게 보면 다 이뤘죠. 우리나라에서 이룰 거는. 근데 결국엔 이루고 보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가정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그만두고 싶대요. 당장 내일이나 올 시즌에 그만두고 싶대요. 제 여자친구한테 얘기하자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보고 하니까 존댓말로 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사실. 근데 내가 못 그만둬요. 대성이 때문에. 내가 얘는 우리나라 최고로 만들고 내가 그때 그만두려고요. 그렇게 제가 옆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로 만들고 그때 그때는 내가 그만둘 수 있다고. 내가 너무 안타깝고 내 새끼인데 내가 어떻게든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게 감독님의 진심이신 거죠. 저에 대한 참. 원래 술 먹어야 그 정도 표현하세요. 술 먹어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고 아껴 주시고 그런데도 제가 이 팀을 떠나고 싶고 나랑 이 팀이 안 맞다. 감독님 원망한다. 그 감사한 분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겠어요. 네. 저한테 쏟는 시간, 저 스스로에 대한 욕심, 기대치, 꿈들이 너무 크니까 참 지나보면 너무 죄송하죠. 삶을 되게 크게 보고 더 멀리 넓게 봤을 때는 정말 어리고 제가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런 마음이 컸는데 이제 감독님이 더 믿고 자유형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의미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감독님한테서 제가 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감독님 드려야 돼요. 제가 그만큼 안 믿었으니까요. 네. 아니, 그 감독님이 평소에 이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성이하고도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나이 차이도 많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대성이한테 할 말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저한테 제가 이제 워낙 모비스와 저 집이 가깝다 보니까 모비스 숙소를 갈 때마다 이제 유작 감독님이 대성이는 이거에 대해 생각이 어때? 그리고 대성이한테 이런 말 좀 전해줘 하면서 이대성 선수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는데 항상 술을 좀 많이 취하셨을 때마다 저한테 하시는 얘기,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시는 말이 항상 그거였어요. 이대성이는 나를 아직 믿고 있느냐? 그리고 이대성이가 나를 믿고 있다면 그걸 꼭 전해라. 나를 좀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대성이가 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네가 꼭 전해주라 하면서 꼭 항상 술을 드시면 항상 그 얘기를 하셨고, 요번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도 제가 모비스 숙소를 한번 찾아갔을 때 그날도 유지학 감독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하니까 술 많이 안 먹었을 때라 저는 감독님은 이런 말을 한지도 기억을 못하죠.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도 유지학 감독님이 내가 어디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은 못하지만 너니까 한다 하면서 사실 나는 이번 우승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나는 이대성이가 우리 팀 중심으로 올라선다면 우승을 못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근데 끝나고는 이대성이가 그래도 생각만큼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우승에 굉장한 의미를 두셨어요. 이대성이라는 선수가 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거에 유작감이 진짜 많이 의미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딴 선수들이 한때 이대성 선수가 모비스 팀 내에서 별명이 유대성에서 유대성 그죠? 그죠. 네. 유대성. 워낙 도련님이라고 그랬어요. 도련님 이랬어요. 다들 전부 다. 왜냐면 감독님이 선수에 대한 애정을 잘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이대성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딴 팀에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때도 이대성이 최고의 수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이대성이가 최고의 재능을 가졌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이대성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간 게 왜냐면 유작 감독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김지 아빠님이 이런 말 들으면 이대성 선수 힘날 듯. 아니요. 매일 듣는 얘기예요. 이런 감사한 얘기도 한 6년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맨날 들으면 말만 하지 말고 최고로 좀 만들어줘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지. 뭐 재미 좀 섞어서 말씀드린 건데 네,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하지만 매일 들었고 참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내가 진짜 더 할 수 있는데 끄집어내야 되는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안타까움이 큰 거죠. 일단 감독님과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면서 결국 올 시즌에 우승까지 하게 됐고요. 박JS님 덩크 돼야 한대요 물어봤는데 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허리 부상이랑 햄스트링 부상이 안 좋아서 안 되는데요. 안 돼. 이거 낫죠? 나오면요. 제가 20살 때는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았어요. 네? 내려오질 않았는데 지금도 뭐 언제든지 지금 준비 중입니다. 로켓 발사 준비 중이에요. 올라가면 이제 안 내려와야죠. 우승의 열님이 유니폼 샀습니다. 사인 좀요. 사인 경기 끝나고 얘기하시면 제가 저희 팀 버스 시간 5분 10분 늦게 출발해야 되니까 사인 다 해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영상 저장 좀 하고.